리그 5경기 치르면서 3승 2무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입니다. 성적만 봤을 때는 사실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패배도 없고. 근데 경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조금 공격 쪽에서 특히나 안 풀리는 부분들이 많고 좀 미드필더 쪽에서는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답답한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경기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뭐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가벼운 조금씩인 것 같아. 근데 보여줬어요. 그게 노팅엄전 후반전부터 전 좀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조금 올라온다는 느낌? 그래서 이 몸놀림 자체는 좀 가벼웠는데 고립되는 현상은 저는 네. 이날 경기에서도 좀 있었다고 보고 페리시치도 아무래도 공격적인 롤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동선에 대한 문제도 저는 콘테 감독이 조금은 더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쿠루셰프스키가 앞선 경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전 떨어졌다고 봤어요.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손흥민이랑 쿠루셰프스키가 이제 좌우측면으로 나오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좀 고립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측면 쪽에서의 공격은 잘 풀리지 않았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단은 계속해서 선발 선수들은 거의 뭐 비슷하게 되고 이번에는 뭐 비수마가 나오긴 했지만 비수마가 나왔다고 특별하게 미드필더 쪽에서 뭔가 영향력이 변화가 되고 동선이 변화가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최근에 토트넘 경기 보면서는 좀 답답하다라는 인상을 계속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콘테 감독의 빌드업은 후방에서 그래도 원터치로 좀 풀어나오는 모습이 지난 시즌에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올 시즌은 잘 모르겠어요. 좀 빌드업에서부터 항상 모든 기초 작업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4-2-4 비슷한 형태로 지금 빌드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경기 내내 저는 좀 소극적인 빌드업 운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벤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 에메르소 그러니까 이 4명이 딱히 전진성을 많이 보여주지 않고 이 투미들 마찬가지고 페리시치는 되게 측면 쪽으로만 계속해서 동선을 가져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철이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빌드업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졌다고 보고 이날은 콘테 감독이 교체 카드도 한 장만 썼습니다. 네. 히샬리송이 들어오고 쿠리샤프키가 이제 아웃됐던 이거 빼고는 딱히 교체를 통한 뭔가 변화도 저는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 냉정하게 봤을 때 3승 2무 기록하면서 결과만 봤을 때 순항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첼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웨스트햄도 강한 팀이긴 합니다만 잡아줄 만한 팀들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무패행진을 이어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스탯을 좀 준비했잖아요. 네. 이게 소튼전은 확실히 토트넘이 4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고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따 손흥민 선수가 얻은 선수에게 좀 패스를 받았는지 그런 비율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 경기는 잘 풀렸다는 게 좀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게 수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상대 박스 밖에서의 슈팅 그리고 토트넘의 박스 밖에서의 슈팅 수치를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튼전은 4대1 승리가 나왔음에도 이 박스 바깥 지역에서의 슈팅이 동률이었습니다. 4대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을 또 가장 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지난 시즌을 통해서도 증명됐듯이 손케죠. 그러니까 이 듀오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간 줄어들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 첼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밀리는 흐름 그리고 토트넘 울브스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13번을 때렸어요. 박스 바깥에서. 근데 토트넘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조금 유의미한 수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홈 경기였잖아. 그렇죠. 요즘에 울버햄튼 공격력을 보면 왠지 박스 안에 못 들어가서 박스 밖에서 근데 많이 그럴 수도 때렸다는 있어. 생각도 들긴 맞아, 해요. 그럴 수도 이것도 있어.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네. 울렸으니까. 그리고 노팅엄과 토트넘 경기에서도 8대7로 밀리는 흐름이었고 웨스트햄 토트넘 역시도 5대4로 웨스트햄이 하나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래 박스 안에서 수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토트넘 공격력 전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조금 너무 간 거라고 보고 그것보다는 어쨌든 박스 바깥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이런 앞선 시즌이나 상대팀이랑 비교했을 때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이 정도만 저는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손흥민이나 케인이나 XG를 웃도는 실제 득점을 기록을 하잖아요. 박스 바깥쪽에서의 슈팅 자체가 XG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지난 시즌 손흥민과 케인은 그 바깥쪽에서 득점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 득점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뭐 케인은 골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공격 쪽에서 중거리 슈팅 말고 박스 안쪽에서 만드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즌 공격에서 답답함이 느껴진다라는 스탯 해석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맵으로 이게 형상화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가 있는 것은 상대하는 팀들에 비해서 토트넘이 지금 라인 형성 자체가 높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 오히려 역으로 압박하는 스탠스가 나오기보다는 지금 라인을 내리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점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데 근데 이게 라인이 내려가 있으면 내려가잖아요. 수비가 돼요. 근데 수비가 되고 공격을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라인이 내려가 있으니까 아래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토트넘의 경기가 음. 빌드업이 왜 그렇게 풀렸냐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빌드업 시에는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비할 때부터 이미 아래로 내려가 있고 공격의 시작 지점도 아래니까 빌드업 과정의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답답한 어떤 빌드업의 상황을 오래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토트넘은 상대 진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적었다는 적은 거죠. 얘기예요. 예. 왜냐면 어쨌든 라인 형성 자체가 밑에 돼 있고 빌드업 과정 그리고 뭐 상대의 수비 성공해가지고 볼을 끊어냈다고 해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라인을 내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라인을 내린 이후에 공을 뺏어서 후방 빌드업이 착착착 되고 중앙이든 측면이든 됐으면 그 이후에 공격도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텐데 토트넘은 지난 시즌 보여줬던 원터치로 패스 쭉쭉쭉 썰어가는 움직임도 굉장히 둔화가 됐고 윙백들이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인 내려간 게 좀 안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철이랑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그 이제 라인이 낮게 형성돼 네. 있고 상대 진영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는 그거를 이제 표현한 수치가 이제 필드 틸트라고 지역 지배력이거든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상대 지역에서 양 팀이 기록한 터치 비율입니다. 자, 근데 소튼전 보면 여기선 토트넘이 근소하게 앞섰어요. 50.8대 49점인데 첼시 토트넘은 이건 압도적으로 첼시가 많았습니다. 이건 8대2 비율이 나왔고 이 경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이 토트넘이. 밀렸죠. 예. 어째 토트넘 입장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 가져온 그치. 게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울버햄튼전 역시도 근소하게 토트넘이 밀리는 흐름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전은 7대3으로 노팅엄이 앞섰습니다. 오히려 노팅엄 잘했죠. 네, 맞아요, 노팅엄이 잘했어요. 사실 토트넘을 두드리는 그림이 네.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웨스트햄 경기에서도 약 6대4 정도로 토트넘이 본인들의 진영에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전체적인 라인 형성이 높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패스맵이나 터치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번호에 따라서 이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게 주로 트라이앵글 구도가 형성이 되던지 아니면 유기적인 패스웍이 조금 더 돌아갔었던 쪽은 좌측보다는 오른쪽입니다. 손흥민보다는 쿨루셉스키 쪽. 쿠르셉스키 쪽이에요. 그래서 쿠르셉스키 쪽을 보면은 계속해서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쪽에서 공격이 많이 돌고 손흥민 쪽으로 볼이 안 갔던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상대적으로 터치도 좀 적어지고 전체적인 경기 영향력도 좀 떨어졌다고 보는데 문제는 쿨루셉스키 쪽으로 볼이 돌아도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에메르송이 있단 그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영향력으로 놓고 봤을 때 우측으로 공격 빈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격이 유효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에메르송의 답답한 플레이를 많이 본다는 뜻이죠. 그- 그쪽으로 볼이 많이 가니까. 에메르송이 최근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패스가 많이 도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공간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오른쪽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활용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더 활용 능력을 키워야 되고 개인적으로 에메르송 로얄 쪽이 가장 바뀌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로메로가 아니라 산체스가 나오는 것도 저는 오른쪽에 좋지 않은 그것도 거에 크죠.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패스맵이랑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투미드를 쓰는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패스 성공률은 당장 보는 수치로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경기 보면은 상대를 등주고 받았기 때문에 백패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이 패스를 많이 받고 이래서 돌아서서 측면으로 뿌려주는 느낌의 좋은 탈압박되는 미드필더들이라면은 오히려 빌드업이 거기서 좀 잘 풀릴 텐데 후방에서 안 되더라도 지금은 그런 모습도 투미들한테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바꿔 말했을 때는 결론은 이게 중원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라고 그치.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중원 삭제 축구, 그렇죠. 뭐 4-0-6이나 5-0-5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건 예전에 찬우 형도 컨테 감독 얘기할 때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막 부임 직후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막 전방 압박도 걸고 조금 더 전진하는 스탠스가 그치. 나왔다가도 좋은 선수단 퀄리티를 가지고 있음에도 라인을 내리고 그리고 중원을 계속해서 삭제하는 축구를 하고 이런 그게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는 사람이 되게 답답한 축구거든요. 그쵸. 아니 왜 저 멤버로 저렇게 해? 물론 토트넘의 멤버가 다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측면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자리에 이제 도어트에 대한 기용은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혹은 스펜스는 어떨까? 그렇죠. 제드 네. 스펜스도 어쨌든 영입한 자원이니까. 그리고 좌측 빌드업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내기 위해 랑글레의 기용 가능성도 네. 어쨌든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벤 데이비스도 요즘에 실수가 없는 건 아니고 전진 능력의 어떤 임팩트가 전보다는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향후 일정 보잖아요. 주말에 풀럼전이 있습니다. 근데 풀럼 만만치 않아요. 풀럼 요즘 잘합니다. 네, 미트로비치. 잘해요. 아스날이 잡긴 했고 근데 풀럼이 또 이제 브라이튼을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승격팀 중에서는 풀럼이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예. 다음 주 중에
마르세유와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마르세유 만만치 않죠. 그리고 맨시티예요. 아. 그러니까 일정 자체가 지금 토트넘이 뭔가 스무스하게 흘러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지난 시즌에 맨시티는 기가 막히게 잡긴 했어요. 아, 그렇지. 근데 혼란이 있어요. 혼란도 하는 거 봐봐. 근데 그것도 그렇고 올해는 역습도 안 되잖아 지금. 아, 그래, 맞아요. 음. 지난 시즌 맨시티 두드러 팔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역습에서 맞아요. 위협적인 움직임.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일정 자체가 좀 빡빡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막 이기는 그림을 만들려고 올라가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점을 줄이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콘테 감독이 바라는 바인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기에는 이미 웨스트햄전을 못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뭐 찬우 형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축구는 콘테 감독이 첼시나 아니면 콘테르 이 인테르 시절에서도 지적받았었던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물론 그때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첼시는 캉테와 아자르가 있었잖아요. 이 둘만으로도 사실 뭔가 전방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바스토니, 브로조비치, 뭐 바렐라, 하키미 이런 자원들로 좀 이제 결과를 창출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토트넘이 냉정하게 봤을 때 결과는 어느 정도 챙기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가 올라왔다고 보기는 좀 힘든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아까 도겸이가 잠시 콘테 감독 뇌 속에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마르세유와 챔피언스리그 1차전이나 맨시티 경기를 만약에 둘 다 잡거나 아니면 맨시티만 비교도 마르세유는 잡았어. 그러면은 나는 덕현이처럼 해석해도 될 여진이 있다고 봐. 어쨌든 계속 결과는 내고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다만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불안하면서 보는 게 기록적으로도 합당할 수 있다. 과정이 현재까지는 좋지 않다. 네.